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가는 거는 이 케이스 때문에 지금 저희 상담 스텝 선생님들한테 취향을 물어. 취향을 여쭤봤거든요. 이 케이스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취향을 좀 반영하긴 한 거예요. 첫 번째, 이분은 이 흉터를 없애주세요가 1번입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여기가 넓다고 여기서 헤어라인을 낮추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마 축소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너비죠. 적어도 2cm 이상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잡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정면을 한번 볼까요? 술전에 정면을 보면 자, 흉터의 끝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이마가 좀 좁아져요. 자, 아까 만곡점이라고 했는데 이 정면에서 라인이 보이는 지점과 그다음에 그 두 상의 각도가 변하면서 뒤로 이렇게 향하는 지점 있잖아요. 네. 이 뒤로 향하는 지점들하고 거의 붙어 있죠, 디자인이. 그 정면에 라인이 딱 보이는 지점, 진짜 좁은 지점에 흉터의 끝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라인을 그리면 얼굴이 대빵 커지겠죠? 네. 이해가요? 네. 라인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럼 훨씬 튀어나와 보일 겁니다. 아까 역광대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너무 잡으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고려해서 이 너비를 유사하게 맞춰주면 안 될까?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눈썹이 여기 올라가 있잖아? 약간 느낌이 들죠? 네. 이 비대칭이 좀 보이고 이 비대칭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이는 옆부분을 조금 미루고 이렇게 여기 너비를 좀 더 주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더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내려간 부분이 있고 또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비대칭이 보이면 좀 어때?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비대칭이 있어도 어느 정도 허용하거나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 라인을 좋아하실 거고요. 완전히 대칭을 데칼코마니처럼 보시는 분들은 비례가 좀 안 맞다 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라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고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의 끝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 만들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죠, 일부러. 옆에서 또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결들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템포럴 피크를 너무 잡으면 의아한 부분이 막 생겼다가 여기에 너무 스무스해지면 이상하겠죠. 네. 이 템포럴 피크들도 그대로 둬서 각도를 잘 변형시켜줍니다. 이렇게. 이해했죠? 네. 그리고 잘 심어주면 이번엔 그래도 9개월이 있어. 아, 오셨네요. 네, 9개월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동글뱅이를 그려주고 많이 낮추죠. 많이 낮췄죠? 이 부분을 잡고 여기 올라온 부분도 잡았네 라고 하면 돼요. 옆을 여기 잡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 낮추니까 옆 부분도 좀 잡혀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분은 2058문항 심었습니다. 자, 라인을 2cm 이상 낮출 거면 결국 2000문항 정도가 들어가는구나가 좀 보이고요. 여기 방향이 바뀐 지점도 보이네요. 플로우가 바뀌었죠. 이렇게. 여성분들 플로우 바뀐 지점 되게 많다 그랬어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여기 잔머리만 봐도 알 수 있네.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네. 여기는 뭐 잔머리가 이상하게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 있네. 이렇게 나 있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 바퀴 더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 상담 중에 카우릭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라인을 낮추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만나서 고민하시는 여성 헤어라인 잡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카우릭은 종종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밖에 설명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섭섭하게도 이제 처음 수술 좀 과해서 이 다음 계획 세계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잘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했고 부삭으로 했고요. 이분은 3개월 때 뵈면 이분은 마지막에 1, 2, 3부터 볼까? 1, 2, 3부터 보면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제 달라진 부분이 더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노란색이 보이는 거는 깊이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뚫기 편했나 봐요. 뚫기 편하면 뽑기도 편하도록 더 깊이 계속 뚫어주는 경향이죠. 뭔지 이해가요? 깊게 뚫으면 잘 잘리는 겨. 그러면 너무 잘리면 계속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잘 잘리지 않았나 봐. 그래서 막 깊게 뚫으니까 저 노란색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럼 뽑기도 쉽고 훨씬 더 수술이 수월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파셜 TR이 생기는지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0.9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깊게 뚫을 때 너무 깊게 뚫으면 계속 잘리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덜 깊게 뚫기도 하겠죠. 더 잘 뽑아야 돼. 그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0.9 쓰다가 1.0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오늘 수술은 오래 걸리시네.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안쪽이 완전히 박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고 이렇게 그거를 거의 주변 조직들을 뜯어내듯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빠지지 않는 거라서 아주 깊숙하게 1.0으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면서 잘 뽑아내서 잘 심었어요. 오늘 수술은 의외로 뽑는 게 너무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평소의 모낭 손실률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으나 잘 컨트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으면서 이 정도로 2개짜리, 3개짜리를 손상 없이 잘 뽑아낼 수 있을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적어도 폐는 끼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설명드렸어요. 근데 모낭 손실률이 1%가 아니라 거의 4%, 5% 가까이 났죠. 많이 높았죠. 예,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분은 되게 모낭 손실률이 낮았나 봐요. 이 정도면 낮았을 것 같아. 그럼 볼까? 직구를 좀 볼까? 근데 엄청 많은 거 아니요? 잘라먹은 게?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아. 1%, 2%네. 나쁘지 않아. 이건 1%면 막 이렇게. 괜찮았나 봐. 다행이에요. 보고 나서 이제 3개월 때를 봅니다. 3개월 때 보면 벌써 많이 잡혔네.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보통 3개월 때 이러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거고 오늘 질문도 이런 데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죠?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지.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9개월째 보면 이렇게 라인 잡혀 있으시네요. 벌써 여기 아까 그 자리 또 봤나 보다. 그래, 이 자리를 계속 보는 거 중요해.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꼭 얘기해 드리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나중에도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너무 문제가 심하면 계속 제가 먼저 말씀드린 편이에요. 이런 라인 낮출 때. 이거는 병원의 의무와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 뒤가 비어쳐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을 때는 애매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도록 병원에서도 계속 관찰하고 해드리는 부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이거가 중요하죠. 정면 디자인이.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칭을 알고 잡았으니까 라인이 한쪽 쏠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대칭이 안 맞나? 이렇게도 따져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떨어지는 층이 하는 층들이 계속 보이죠. 일부러 그런 식으로 대칭을 좀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끔 잡아준 겁니다. 즉 이 수술은 라인을 여기까지 낮추지 않고 전체적인 너비를 유지해서 얼굴 크기를 크지 않게 만든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리는 측면에서 대칭을 더 맞추려고 노력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년째 보면 이제 결이 들어서 훨씬 대칭이 맞아 보일 겁니다. 그죠? 네, 진짜. 네, 이게 떨어진 층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층을 좀 더 만들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호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보셨나 보다. 이 자리. 볼까? 이렇게 보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피 때깔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 비치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봐봐요. 여기 심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예, 심으면 더 좋은 겁니다. 이런 데 심었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기존에 잔머리가 있는데 또는 여기가 아마 심었는데 좀 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냅둬도 좋은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냅둘까 하면서 냅두는 겁니다. 일정 부분 머리카락이 굵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슈가 생기면 계속 보고 관찰하면 돼요. 양쪽이 또 채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진 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은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흉터에 있는 부분들이 불편해서 계속 가리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을 해결했고, 그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칭을 만들었지만 그 비대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동그라미를 잘 그려가면서 전체 비율을 잘 살려줬으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뷰레이션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똑 떨어진 층들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봤을 때 수술한 티를 최대한 덜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 수술의 오점은 역시 여기네요. 방향이 바뀌는 지점들을 포함했을 때 밀도가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 만들었고, 이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정도에 따라 여기만 보강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강 원하시면 해드리면 되지만 그냥 걸은 것 같아요. 버틴 것 같죠? 네. 네, 버텨도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굵은 거 봐. 약간 굵죠? 네. 예, 좀 더 얇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이 수술은 머리카락이 어쨌든 안 됩니다. 꼭 말씀드릴 거는 머리카락이 굵을수록 저렇게 일부러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즉 심었을 때 너무 몰아 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이미 디자인할 때부터 대칭을 조금 일부러 덜 만들어서 얼굴형과 맞춰주면 최대한 좀 더 자연스러움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단점들을 먼저 보시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거기만 막 주시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얼굴부터 다 보니까 와, 저기는 되게 예쁘시네, 또는 적어도 저기는 되게 예쁘게 다듬으셨네 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갖고 계신 헤어라인 중에서 저런 부분 너무 예쁜 부분이니까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조금씩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잘 그 부분들이 좋은 지점을 보일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단점을 가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헤어라인 수술을 망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상담 오실 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지고 싶지 않아요. 예, 저희한테 술 받으시면 너무 좋죠.